네, 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부장님, 네. 오늘 모처럼 예.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사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둔화시키는데 오늘은 다행히 또 양대 지수 모두 상승 탄력을 끝까지 좀 이어가고 그렇죠. 있는 양상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거 네. 얼마 만입니까? 진짜로 이번 네, 주는 처음이고 네,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어느 정도인지. 네. 그런데 지금 잠깐 제가 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지금 오늘 사는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게 저도 좀 추측을 해보고 좀 자료를 좀 보니까는 일종의 퀀트 매수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퀀트는 아시다시피 어떨까요? 이게 뭔가 이제 액티브한 매니저들이 매매한 수급보다는 이게 패시브성 수급이 가장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라든지 혹은 다른 포지션을 팔고 코리아로 넘어오는 이런 퀀트적인 매수라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런 매수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기계적인 매수예요. 기계적인 매수이기 때문에 액티브하지 않고 특정 업종, 특정 종목을 찍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바스켓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반도체도 오르고 2차전지도 오르고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는 게 일단 왜 그렇게 들어오냐면 국내 증시 자체가 저평가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높은 고평가 상태에서는 퀀트 매수가 들어오질 않겠습니다.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다려왔던 매수세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하루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현재 1조 1,000억을 선물을 사고 있네요. 선물해서요. 조 네. 단위로 매수 수급은 진짜로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를 기조적으로 될지는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되겠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양상이고요.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선물에서 지금 외국인의 매수 계약이 1조 3천억 원 가까이 그렇죠.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그래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번 주 복귀를 해볼까요? 일단 자료 보면서 네. 바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는 사실상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지만 막상 거래는 2거래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은 이틀 연속 다 팔았고요. 3,500억 정도. 기관 투자가도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 매도는 금융 투자의 매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금융 투자의 매도는 12월에 우리가 배당 매수 차익 거래 즉 차익 거래를 통해서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도는 실질적으로 코리아를 팔았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연기금의 매수 수급, 매도 수급만 봐야 된다라고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개인 투자자는 3,800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다 보면 될 것 같고 코스닥 보시면은요. 코스닥 이번 주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했지 않습니까? 보시면 딱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매수를 통해서 1,400억 정도 매도를 한 상황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써드린 거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환율 부담은 여전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일단 뭔가 코리아만의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전국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증시를 잘 살펴보시면 약간 우리랑 좀 비슷해요.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기술적으로 우리가 빅테크 종목들은 계속 우하향 중 물론 어제 엔비디아는 조금 플러스 나긴 났지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위주의 테마성 장세, 양재 컴퓨팅이라든지 우주, 로봇 같은 이런 쪽이 우리 시장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미국 시장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까지 지속되느냐? 아니면 그 전에 오르겠느냐? 요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대부분 투자 전략이 어땠냐면 1월 한 10일경부터 미국 주식을 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12월 말부터 지속이 된 거죠. 좀 당겨서 우리 생각들이 좀 빨리 좀 선반영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때 보시면 코스닥 4조 대 나왔고요. 코스피 5조 대 나왔습니다. 양 시장 합쳐서 시장 합친 거래 대금 10조였습니다. 마지막 거래에. 그만큼 거래 대금 부재는 지속되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는 일단 이번 주 내내 지속되고 있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메말라 있습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거래대금이 메말르면서 개별적인 이슈, 개별주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잡히고 있다는 건데 사실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에 두 거래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매수가 나왔나요? 일단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국인들이 이럴 때 뭐가 들어온가 지난주 기억을 해보시면 어땠습니까?
한국이 잘하는 것만 매수를 들어왔죠. 맞아요. 네. 이번 주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주, 현대일렉 전력기기, 기아 자동차, LIG 넥스원, 방산, LS 일렉트릭 전력기기. 좀 어떻습니까? 실적과 수주가 풍부한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은 매수세에 들어왔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현대 글로비스, 좀 약간은 기관 투자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렇게 좀 기회 혹은 매매 타진을 빨리 들어간다. 어제 현대 글로비스와 저기 계약이 좀 나왔었죠. 그러니까는 나쁜 계약 볼 때 빠르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또 차익 실현하는 이런 빠른 매매가 들어오고 있다.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LIG 넥슨 역시 쌍끌입니다. 현대모비스, LS일렉까지도 세 종목이 지금 겹친 전력기기와 우주항공, 방산섹터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렇게 지금 빠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네요. 사셨고요. SK하이닉스 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 이번 주는 이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산 네. 519억, 삼성 SDI 349억, 셀트리온 267억 이렇게 매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과 기관은 우주와 전력기기, 방산 좀 골고루 담았던 것 같고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강세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뭔가 외국인이 로봇을 샀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코스피 코스닥 이번 주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완승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완승한 게 네. 별로 없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외국인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엔캠, 엔젤 로보틱스, 에코프로. 그러면 당연히 로봇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그러네요. 어떨까 네. 싶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실리콘2, VT, SPG, 리가킨바이, ISC 어떻습니까? 실적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알테오젠, 신성 델타테크, 테크인, 휴젤 네이처셀인데 보시면 알테오젠이랑 테크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세가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직전 주도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요. 근데 알테오젠도 기억하실 거고 HBM이 테크인도 그렇게라고 보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테크인 매수했으면 오늘 10% 수익은 나고 있는 거거든요. 테크형 잘 가네.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평가의 상태일 때는 좀 뭐라 그럴까요? 시총 상위주들이라든지 실적 상위 관련주들을 우리가 나눠서 조금씩 매수하는 건 맞다. 근데 이번 주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좀 이겼다. 외국인도 매수 이겼다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좀 고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 상위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일정을 또 봐야겠죠. 굵직굵직한 일정, 특히나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우리가 그 지표를라든지 일정을 살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장과 어떻게 접목될까를 하는 그럼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 봤을 때 좀 아침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야간 선물이 0.4% 정도나 빠졌는데 지금 우리 시장 지금 47포인트, 지금 1.9% 거의 2%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정도 시장에서는 좀 약간의 디커플링 된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미리 오늘 밤에 중요합니다. 12월에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어떻게 보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의 경제의 척도 그리고 8월 달에 혹은 중간중간 지수를 부러뜨릴 때 지수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런 척도였기 때문에 잘 보는 효과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야간 선물과 우리 시장이랑 넘어오는 현재 봤을 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400 전후로 하는 매수가 맞다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7일 같은 게 보시면 미국의 11월 제조업 신규 수주 건수 발표를 하게 되고요. 8일 같은 경우는 ISM 서비스 비제조업이죠. 서비스업 PMI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가 고용에 좀 확인을 하러 들어갑니다. 졸추 구인 보고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9일 날이 중요할 텐데 미국의 FOMC 회의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고요. 9일 미국 시장은요 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기일과 휴장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기일 때 한쪽 방향이 형성이 되면은 그 방향으로 강하게 갈 수 있다는 시장은 여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9일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가 조금 지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10일 같은 경우는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발표되니까 뭐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건수 같은 경우 다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오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 흐름과 함께 전략 세워주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1조 이상 선물 매수를 한 다음 날 그 다음 날 시장은 그렇게 빠지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급등하지도 않았던 시장입니다. 일단 여태까지의 선물 옵션 포지션 봤을 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르는 건 너무 좋긴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 또 3%, 4%, 하이닉스 5, 6% 오른다고 장담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살짝 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다음 주에 대형주보다는요. 중소형주 매매에 더 빨리 특화된 시장은 아직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형주가 가면 중소형주도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필두가 될 거는 다음 주 8일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전후로 발표. 해서 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전까지는 그런 시장 일단 월, 화, 수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개별주 시장이라고 2주 연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뉴스 뜨면 강하게 올라가고 안 좋은 뉴스 뜨면 또 빠지고 호재를 호재답게 악재를 악재답게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움직여요. 솔직히 로봇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렵죠. 네. 까다롭습니다. 그냥 갭 상승해서 하이젠 R&M 같은 경우가 대장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15% 급등해서 갭 상승에 투자자. 그러니까 어느 투자자가 15% 급등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써드린 것처럼 기다릴 수 있는 종목, 소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고객들한테 편하게 사줄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정화된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지금은 그 안정화되기 약간 직전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그런데 일종의 매매할 때 일종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연기금 사는 중소형주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10시에 외국인 기관수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쌍끌이로 들어오는 거. 이번 주 같은 거 아까 LSL 얘기라는 게 아마 기억하시는데 쌍끌이로 들어오는 것들 10시에 좀 만약에 그쪽 올라 있긴 할 텐데 그게 내가 리즈너블하게 잡을 수 있는 수준 뭐 2, 3%라든 3, 4% 정도라면 해볼만 하다는 거고 테마 종목들이 지금 다음 주 CES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벤트 발생해서 오르면은 일단 비중 축소. 그럼요. 네. 오른 것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하잖아요. 시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 막 하다가 월화까지 그럴 것 같은데 시장 컬러가 반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현금 보유 필수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현금 보유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포지션 들어갔던 것도 오늘 종가에 일부 매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오늘 사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 가장 어려운 게 우리가 스윙 매매라고 그러죠. 오늘 단기 매매는 해볼만 합니다. 근데 스윙 매매가 어려운 거예요. 스윙 매매가. 그죠? 오늘 샀다가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조금 눌릴 때 직전 주도주가 조금 눌릴 때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직전 주도주는 양자, 로봇, 네. 자율주행 이런 거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는 건 조금 성격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럼 실적이 다른 성격의 것들을 내가 조금씩 나눠 살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단기 매수가 들어올 때 매매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만들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엔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추세 전환 같은 경우가 조금 한 일주일 정도만 같이 한번 기다려주면서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